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요새 꽃이 피어있는 장면, 개나리, 벚꽃 이런 꽃들이 피어있는 장면을 이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완연한 봄이 온 것이죠. 이제 주말마다 봄비도 내리고 있고요. 좋은 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격적으로 2020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소설 특집 첫 번째 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는 책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윤재입니다. 뇌에서 감정을 느끼는 부위인 편도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작아서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표현하지 못하고 왜 그걸 표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감정의 표현이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하는데 저는 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해 혼자 지내는 날이 많을 뿐입니다. 엄마는 헌책방을 운영합니다. 나를 키우다가 힘에 부치셨는지 내가 7살이 되던 해 결혼을 극구 반대하던 엄마의 엄마, 할멈에게 연락해 같이 살기로 합니다. 할멈도 엄마도 모두 각자의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식을 키우는 처지입니다. 할멈은 나를 많이 이해해주는 것 같은데 엄마는 자꾸 나에게 감정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적절한 감정을 표현해서 튀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아직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가족 모두가 외식을 하러 나갔던 그날 엄마와 할머니는 한 남자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의 피해자가 됩니다. 할멈은 내게 달려오는 그 남자를 막다가 찔려 그 자리에서 죽었고 엄마는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내가 관리해야 할 책방에서 여러 손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기쁨, 슬픔, 기대, 실망이라고 부르는 것들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윤재의 이야기, 손원평의 아몬드입니다. 네, 그 소설 초반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인 아몬드는 이 주인공인 윤재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편도체라고 하는 뇌의 부위의 크기를 의미하는 사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삶을 소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을 읽은 청취자 여러분께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 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꼽은 키워드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책을 첫 페이지를 딱 펼쳐보면은 이 윤재라고 하는 주인공의 상태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정신질환의 일종인 감정표현 불능증 알렉시티미아라고 합니다. 좀 낯설죠. 저도 많이 낯설었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이런 상태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범죄나 이상행동과 연관짓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를 일종의 정상적인 상태라고 여기다 보니까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반면에 요 아몬드라는 소설에서는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와 그다지 않다는 점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정을 가르친다라는 게 사실 이상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감정에 대해서 배웁니다. 누가 가르쳐주죠? 부모님이나 혹은 뭐 내 가까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나와 상호 교류를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감정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준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어떤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 혼나죠. 엄마 아빠한테. 네, 학생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더더욱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또 기쁘다고 혼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은 주변에 눈총을 받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죠. 기쁘다는 감정 혹은 화가 난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회에 따라서 각자 적절하다고 우리가 부르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성장 과정에서 그리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 점에서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없어서 감정을 배운다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이 윤재라고 하는 캐릭터와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오히려 감정을 갖고 있고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소설 속에서 윤재에게 하는 행동이야말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비도덕적인 면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특히나 윤재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이 감정을 정리하는 방법을 이제 다시 배워나가는 시기, 즉 청소년 시기,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이 소설의 주요 배경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런 면들이 좀 더 극적으로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할멈의 죽음과 엄마의 피습을 무미건조하게 지켜보는 윤재라는 캐릭터가 한쪽에 있고, 또 그런 윤재를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정제되지 않은 감정을 실어서 공격적으로 대하는 아이들의 모습, 막 분노와 뭐 제 이상해라는 이상함과 뭐 이런 종류의 공격적 부정적 감정을 윤재에게 막 표출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 사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인간적인 도덕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오히려 윤재와 같은 아이들이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이유는 오히려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와 비슷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가하는 폭력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은 존중받을 수 있는 차이를 감싸는 따뜻함, 즉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거 비슷한 표현이 작가의 말, 요 소설 맨 뒤에 나와 있는 작가의 말에도 나옵니다. 이 감정이 없는 주인공을 통해서 가장 강렬한 감정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들을 못지않게 지금 이제 감정의 폭풍과 같은 시기를 겪고 있을 이 학생 청취자 여러분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아몬드라는 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몬드라는 책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 책과 함께하면 좋을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그 소재도 독특하고 그리고 학교라는 배경도 다른 콘텐츠에서는 뭐 많이 적절하게 많이 다루지 않는 소재이다 보니까 그 같이 할 만한 콘텐츠를 찾는 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영화입니다.
만화가 강풀이 시나리오 원안을 썼고요. 감독은 이제 친구, 극비수사, 암수살인으로 유명한 곽경택 감독, 그리고 권상우와 정려원이 각각 주연을 맡은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남자 주인공인 권상우는 통증을 느낄 수 없는 신체를 갖고 있는 캐릭터고요. 또 반대로 여자 주인공인 정려원은 적은 자극에도 과한 통증을 느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이런 이제 이른바 우리가 비정상 혹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어떤 감각이 결여된 상태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아몬드라는 소설과 일부분 통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설정하고 이 장르, 멜로라는 장르, 그리고 이 권상우라는 캐릭터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요 설정 탓에 다소 이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보기에 다소 잔인한 장면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거 중학교 2학년, 3학년 혹은 성인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이라면은 무리 없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에 영화 통증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책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를 한번 다루어 보았고요. 이 아몬드라는 책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2020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라고 하네요. 이제 주변 사람들도 다 읽는 소설, 이제 나도 같이 한번 읽어봐야겠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소설 특집 세 번째 시간은 이미애 작가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책입니다. 지난해의 그 장르 문학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실 인터넷 서점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모든 서점의 이제 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 작년 출간 이후 거의 내내 머물러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고요. 작년에 김초엽의 단편집을 다뤘던 이래로 장르 문학을 다루는 건 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꿈을 파는 상점이라는 이 흥미로운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따뜻한 판타지로 여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